지레하고 여자 동기들 모처럼 만나서 이야기하다 대충 마무리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유리 전화기에 불이 나며 아주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죠. 아니 오밤중에 뭐하는 거야? 유리 저거 이 집안에 어른이 없나? 이놈을 당장 냅둬요. 그 만나는 놈 정리 중인 모양이니까 아주 밑바닥까지 온갖 소리 오고 가게 내버려 둬요. 오 정말? 그 오수생 드디어 정리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꾹 참을 수 있지. 아무리 봐도 그놈은 아니야. 그치? 나는 졸업식 날 스치듯 지나면서 보고 본 적도 없어. 지가 뭐라고 남의 귀한 딸 가지고 싸움박질이냐고. 네 가지 없는 놈. 그뿐이야? 그 엄마라는 사람이 레스토랑 넓혀가는데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우리 유리를 어찌나 불러대는지. 부려먹으려고 할 때만 며느리지. 냅두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종종 얼굴 비췄는데 맘에 안 들었나 봐. 잘 됐지 뭐.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헤어져야지. 그놈이 버려야지 중내산에 안 하지. 어디서 저런 게 붙어가지고 골치를 썩히는가. 에휴, 우리 딸 화이팅. 더 험하게 몰아붙여. 또 중내산에 매달리지 못하게. 아유, 하필 저런 거한테 걸려가지고 덤터기 쓸까봐 무서워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하여간 난 놈이야.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서 저 정도로 찌질하고 못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끝낼 줄 알았더니만 다음날 아침 유리가 상견례 하자고 하더라며 생글거릴 때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더러운 정이 듬뿍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유리는 남자애가 찌질한 것도 잘 알고 못난 것도 잘 아는데 어차피 공무원 시험 그만두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괜찮답니다. 바로 어제 그 문제로 싸웠다는데 자기도 공부 접고 자기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 배우며 가게 물려받겠다고 최종 합의를 하고 청혼을 했답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유리에게 이전한 가게 둘러보라고 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민 중이라 확답을 못하고 있다가 유리 반응 보고 이러다 차이겠구나 알아서 기존의 자기 엄마가 제안한 대로 따르겠다고 알려온 것이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미웠던 저는 마마보이 아니냐 험담까지 해봤지만 당장 공부 때려쳤다는 것에 만족하는 유리는 이런 류면 마마보이라도 괜찮다며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에게 잡힌 게 4년. 그 세월 아까워 말라고 앞으로 40년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요. 그래 조선시대도 아닌 대명천지에 지 좋다는 남자를 무슨 수로 말리겠나 싶어서 마지막 어깃장을 부리고 상견례에 나섰지요. 정식으로 부모 보기 전에 사위될 놈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무슨 우리 딸 데려갈 생각이 내가 장장 4년을 코빼기도 안 비추냐 말이죠. 물론 이렇게 청해서 보고 괜히 봤다 했습니다. 무슨 남자가 뺀질뺀질 멋만 잔뜩 부리고 말이죠. 커피를 마시는지 향수를 마시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독한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눈 삐고 코 막힌 우리 딸이 좋다는데 어쩝니까? 유리는 자기가 싫다고 하니 중내산해하는 걸로 자기를 그 정도로 좋아한다고 믿는 눈치라 다른 어떤 말이 안 통하니 가만히 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나중에 저 스스로 결심할 때나 이야기해야지 했지요. 특히 안 사돈 되는 여자가 보통은 아니게 생긴 것처럼 분명히 문제 만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 잘 된다고 도도하니 무서운 게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사사건건 유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직장생활하는 커리어우먼이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요. 그 양반은 명품 아니면 거적대기 취급하는 양반이라니. 이제 유리가 진짜 며느리 되면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챙기겠거니 저도 반포기 상태에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안 싸돈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바깥 싸돈이 직장인이라 자기가 결혼 초부터 집들이에 온 손님들이 식당 차리란 말에 착안을 해서 레스토랑 차려 내조 아닌 내조 하면서 돈 잘 번다고 유세를 부리더니만은 이제 광고도 하면서 섭섭치 않게 사람들이 알아본다면서 스타병에 걸려있더란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준 연예인 아니냐는 예비 사부인은 그래서 아들 결혼식에 2년 닿은 하객들이 엄청 몰릴 거라며 의시되더니 언젠가 만나면 꼭 부탁해야지 했다면서 우리 유리 졸업식 날 같이 가서 봤던 일생 험한 일 마다 않던 우리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애가
유리하고 아니면 죽는다고 저렇게 정성인데 얼른 상견례하고 못을 박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유리는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투닥투닥해서 통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자가 결혼하고 애 가졌다면 회사 잘리고 그냥 아줌마잖아요. 차라리 우리 아들이 공무원 7급부터 화려하게 시작해서 앞날 창창하게 가겠다고 해서 밀어줘 봤는데 더 이상 허송세월 안 하고 가게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 했어요. 진작부터 그러자고 했는데 통틀어 먹어야죠. 그 일로 숱하게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자격지심인지 뭔지 참 힘들게 했죠. 실은 애들 졸업하는 날 경황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낸 것도 마음에 엄청 걸렸는데요. 제가 유리보다도 다른 게 걸리는 게 있어서 그날 어떤 할머니 오셨던데 일행 맞으시죠? 얼굴이 얼구셨던 우리 친정 어머니셔요. 참 우리 엄마 말하면 정말 제가 눈물부터 나네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삼남매 키우셨는데 사고 난 후로 엄마가 하던 일 마무리한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마무리를 했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참 우리 엄마라서가 아니라 그런 분 없으시답니다. 하여간 그렇게 우리 삼남매가 시어머니 아니시라면 오히려 말씀드리기 수월하네요. 저기 애들 결혼하는 날 그분도 참석하시나요? 연세도 엄청 많아 보이시던데 굳이 참석은 안 하시는 게 제가 그분 얼굴 보고 그날 얼마나 놀랐던지. 뭐라고요? 이미 총대 매겠다고 입을 맞춘 모양인지 남자 쪽은 바깥 양반도 입을 다물고 유리 남자친구는 빤히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유리는 누가 던진 돌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댕하니 울렸지요. 대체 우리 엄마 얼굴이 뭐 어쨌다고 외손주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나고 예뻐서 85세 늙은 우리 친정엄마 얼굴 지적을 하며 오라마라 하는 건지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기 싫었던 이 자리에 비척비척대며 와서는 기어이 이런 소리나 듣는 제 신세가 처량해서 멍해졌던 저는 그 어렵다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안 싸더니 자기 입장을 설명하며 똑부러지게 친정엄마 얼굴이 곰보라 창피하다고 트집을 잡는 바람에 스물스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게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애들 결혼식 하객은 부모 손님인 것은 아시죠? 우리의 결혼식은 제 잔치예요. 결국 방송국 관계자며 업계 관계자들도 엄청 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 말 않고 있어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봐요. 결국 제 얼굴이 애들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엄청 신경 쓰고 다닙니다. 사치스럽게 보시겠지만요. 다 남편과 애들 체면 생각해서 신경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 졸업식 날 유리네 모시고 식사 자리 마련하려고 하다가 할머니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제가. 스치면서 잠깐 봤는데도 아니, 결혼식 날에 신분의 외할머니한테 누가 관심 둔다고 이러시는 거 모르겠네요. 우리 장모님, 우리 결혼식 날 혼주석에 당당히 앉으셨어도 그 누구도 트집 잡는 사람 없었는데요. 아니, 누가 신부 어머니도 아닌 할머니 얼굴 본다고. 일단 제가 보잖아요. 신부 어머니 친척들은 다 아실 테고 아무래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외할머니라도 내 며느리 하객 가지고 조금이라도 말 나오는 거 저는 싫습니다. 체면 떨어져요. 할머니잖아요. 안 그래도 북적이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되는 분이죠, 사실. 제가 연 끊으라고 무리한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하세요. 냉정하게 보이겠지만요, 유리 입장에서도 제 부탁이 그렇게 신뢰될 건 없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내 며느리 누군가 시선 쏠릴 텐데 굳이 거기서 하나 더 보탤 필요 없잖아요. 저는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순간에 피가 증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로 말이지요. 심지어 시어머니 아니라 편하다는 말본새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에다 우리 유리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가 안 오는 게 낫다는 멍멍이도 안 할 소리를 짓거리는 이 집안 인물들을 똑똑히 요목조목 뜯어봤는데 뺀질뺀질 얼굴 가꾸느라고 뇌관리는 안 했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뇌까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림질했는지도 모르죠. 내 엄마 욕보이는 자리인 줄을 모르고 딸 결혼시키겠다고 나온 저는 그냥 나도 참석하지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유리가 이런 저를 보더니 파들파들 떨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그 무섭다는 더러운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왜 나를 팔면서 그런 시답잖은 요구를 해요? 사람을 뭘로 보고? 나요, 우리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애거든요. 뭐라고? 엄청 흉해? 예전에 수두 걸린 분들 그렇게 얽어도 나는 흉하다는 생각 안 들던데. 그렇게 손녀 결혼식에도 못 올 만큼 불과 촉천민 같은 흠이야? 왜? 아예 입구부터 용모 단정하지 않은 인간은 받지 마시지. 유리야, 어른들끼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끼는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졸업식 날 너네 식구 중에 그 할머니 때문에 밥 먹자고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진 거야. 당장 내가 싫다고. 꼴랑 외할머니 없다고 결혼 못하는 것 아니잖아. 나중에 찾아뵈면 되지 뭐. 아니, 너네 집 인간들은 우리 외할머니 만날 자격 없으니까 꿈 깨. 죽는다고 할 때마다 차마 못 끊어내고 사람 되려나 정신 차리려나 했더니 아주 뼛속까지 글러먹은 인간이었네. 하긴 부모부터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서 저러고 있으니 허세 그만 부리시죠. 가게 크게 이전해 가는 것도 손님 없어서 망해서 빚내서 가는 거라더만. 설마 했더니 아들 결혼시키면서 겸사겸사 나 아직 잘나간다 건재하다 보여주려고 하는 건 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얼굴에 왜 그 상처가 생겼는지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네요. 왜? 쓸데없이 힘 빼기 싫어서죠. 엄마, 아빠 가요. 진작 말 들을걸. 기어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했네요. 봐봐라, 내가 이래서 반대했던 거야. 애가 기본이 안 돼 있네. 야, 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통 나서니? 누가 그래 우리 망했다고. 어쩜 버르장머리 없이 유언비어 퍼뜨리고 쪼르륵 일어날 생각을 해? 내가 못할 소리 했어? 할머니도 여자야. 그 얼굴로 결혼식장에 나란히 서서 단체 사진 찍을 거 아니야? 너희야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해도 우리 쪽 생각하면 창피해 얘.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눈 질끈 감고 나온 거야. 너 취직한 후로 만나자고 해도 튕기고 얼굴도 안 보여준다며. 어떤 남자를 만나봐라. 네 할머니 얼굴 보고 좋아할 사람 없어. 요즘 노인들도 얼마나 얼굴 잘 가꾸는데 80이고 90이고. 거울 보고 흉하다 싶으면 외출 삼가하는 게 예의 아니니? 우리 외할머니가 은퇴한 여배우예요? 외출을 삼가하게? 미친 소리도 정도란 게 있지 별꼴이야 정말. 우리 외할머니는 귀한 일 하다가 사고로 그렇게 됐고요. 말씀처럼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우리 또래 애들 여드름 심하게 나면 흉지는 수준에 늙고 주름져서 그런 거지. 차라리 그냥 싫다 하던가. 자기는 얼마나 예쁘고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대놓고. 아줌마나 나중에 늙어지면 밖에 나오지 마요. 인간 같지 않은 걸 간신히 치장해서 가리고 다니지만 늙어지면 얄짤없을 것 같으니까. 얼른 돈 벌어서 주름이나 펴세요. 아까 보니 목주름이 가슴까지 내려왔던데 이제 금방 외출 금지 하셔야겠네요. 야, 너 말이 심하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부탁도 못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면 되는 걸 파르르 해가지고. 모자가 쌍으로 제정신이 아니네. 어쩐지 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더니 진작에 이렇게 버려버릴걸. 비켜. 유리 던져버리기 전에. 얼굴에 스크래치 나면 너도 버림받아.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그렇게 한바탕 하고 파토 났습니다. 우리 유리는 어릴 적에 자기 봐주던 우리 엄마 얼굴을 쓰다듬으면 우리 친정엄마가 할미 무섭지 않냐 물었는데 볼에다 뽀뽀를 쪽 하던 애입니다. 엄마에게 뿔이 돋아나도 자식 눈에는 안 무섭듯이 우리들은 울퉁불퉁한 엄마의 한쪽 뺨이 조금도 흉하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돌아오는 길에 괜히 저런 놈과 엮여서 외할머니께 봉변을 당하게 해드린 것이 죄스러워서 통곡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네 잘못 아니다 토닥여 주었지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 상처로 사람을 얻었는데 우리 딸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으니 손바닥만한 얼굴에 별것 아닌 상처가 결단 못하고 끌려다니던 유리를 건져주었지요. 엄마의 슬프고 아름다운 상처가 못난 사람들 눈에는 트집거리로 보이는 걸까요? 우리 엄마의 업경 같은 상처는 사람의 밑바닥이 비쳐 보입니다. 물론 우리 삼남매 키우느라 생긴 우리 눈에는 그저 꽃으로 보이는 상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히 85세 호호 할머니에게 곤보라며 트집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유리는 그 집으로 시집가 중요한 날 얼굴에 뾰루지라도 나면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냐며 식겁을 했답니다.
괜히 외할머니하고 하루 진종일 놀고 온 유리는 식음 털털 최소한 외모 변했다고 흠집 잡지 않을 내시를 보는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데 바라는 대로 되겠지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저는 오빠만 셋 있는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이런 제 가족 사항을 들으면 대부분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녹록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2돌 정도 됐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순식간에 혼자서 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니 당연히 그 서름을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내 아이들을 모두 돌보기는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짠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근검절약을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막내딸이었지만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집 딸이 버리는 옷들을 입었는데 하필이면 저랑 동갑이었거든요.